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 민족,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활약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주 한인 중에서 첫 번째로 의사가 된 자랑스러운 한국인 교포 김기섭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호주라는 나라가 있지요. 우리나라와는 계절도 반대, 남방의 큰 나라. 캥거루와 코알라가 사는 나라, 그 머나먼 땅 호주에 지금 한인 교포가 얼마나 많이 살고 계신지 아십니까? 무려 25만 명에 가까운 한인들이 호주 땅의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드니라고 하는 호주에서 가장 큰 도시에만 15만 명 가까운 한인들이 모여 사시지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이 수많은 한인들이 처음부터 호주에 살았던 건 아닙니다. 우리 한인들이 호주 땅에 본격적으로 건너가기 시작한 것은 불과 50여 년 전의 일이에요. 낯설고 물선 영어권 나라, 말 한마디, 제대로 통하지 않고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 땅에 맨몸으로 건너간 우리 한인 동포들, 그분들의 고생담을 듣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 시절 호주에 건너간 많은 한인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꼈던 것 중 하나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병원입니다. 몸이 아파도 영어로 증상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배가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하려면 영어 사전을 뒤져야 했지요. 의사 선생님 말씀은 또 얼마나 빠릅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약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수술은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 낯선 호주 의사 앞에서 우리 한인들은 그저 번거리 냉가슴을 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주 교민 사회에 어느 날 한 청년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한국말로 환자를 맞아주는 의사. 시드니의 호주 한인 교포 사회에서 첫 번째로 의사가 된 바로 그분, 김기섭. 오늘은 바로 이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우리 민족,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활약을 응원하기 위해서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 눌러주시는 것이 지구촌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내고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청취자 여러분, 먼저 한번 상상해 봐 주십시오. 때는 1970년대 중반에서 말. 호주, 시드니의 한 허름한 상가 건물. 그 2층에 작은 병원 간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판에 영어와 함께 큼지막하게 한글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김기섭 의원, 호주 땅에 한글로 된 의원 간판이 걸린 것. 이것이 바로 역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작은 간판 하나가 어떤 의미인지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짐작이 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말 안 통하는 낯선 땅에서 몸이 아파 끙끙 앓던 한 할머니. 이민 와서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다 쓰러진 한 아버지. 남편 따라 시드니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임신을 하게 된 한 젊은 어머니. 이분들이 그 한글 간판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고향 부모 만난 것처럼 반가웠을 겁니다. 낯선 타지에서 내 말을 알아듣고 내 마음을 읽어주는 의사가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김기섭의 병원은 그야말로 문전성시였습니다. 아침 8시에 문을 열면 이미 그 앞에 10여 명의 환자가 줄을 서 있었대요.
그리고 저녁 10시가 되어도 환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드니뿐만 아니라 멀리 외곽 도시에서도 한인 환자들이 찾아왔어요. 한국말 하는 의사가 있다더라. 이 소문이 한인 교민들 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이 김기섭이 단순히 한국말 하는 의사였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던 것만은 아니에요. 그는 정말로 특별한 의사였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보통 호주 의사들과는 달랐어요. 호주 의사들은 시간 약속이 철저합니다. 한 환자에 보통 5분에서 10분, 길어도 15분이에요. 그 시간 안에 진료를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김기섭은 달랐습니다. 환자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고, 손을 잡아보고, 집안 형편을 물어보고, 음식은 어떻게 드시는지 물어보고, 할머니 환자들에게는 어머님, 잠은 잘 주무시나요? 하고 걱정부터 해주었고, 젊은 어머니들에게는 아이는 잘 크고 있습니까? 하고 가족 안부까지 챙겼습니다. 이러니 진료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지요. 한 환자에 30분, 40분이 예사였습니다. 어떤 날은 한 환자와 1시간을 이야기한 적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기실은 항상 북적북적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차례가 되면 나도 그만큼의 시간과 관심을 받을 거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김기섭의 특별함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돈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 청취자 여러분, 호주는 우리나라처럼 국민건강보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도 가난한 한인 이민자들 중에는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막 이민 온 분들, 아직 호주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 병원비는 큰 부담이었죠. 그런데 김기섭은 이런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받지 않았다고 해요.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주세요. 그러면 그만이었습니다. 어떤 환자가 손에 지폐를 꼬깃꼬깃 접어서 내밀면 김기섭은 그 손을 도로 밀어넘기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돈 가지고 아이 우유 사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밤, 시드니의 한 한인 가정에서 어린 아기가 갑자기 고열로 시달렸답니다. 한밤중이었어요. 아기 부모는 영어도 서툴고 차도 없었습니다. 당황한 부모가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김기섭의 집으로 무작정 전화를 걸었답니다. 새벽 3시였다고 해요. 보통 의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응급실로 가세요 했을 겁니다. 그런데 김기섭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집 주소가 어디입니까?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한밤중에 차를 몰고 그 가정에 도착해서 아기를 진찰하고 주사를 놓고 밤을 새우며 아기를 지켜보았다고 해요. 날이 밝아서야 돌아갔는데 그때도 진료비 한 푼 받지 않았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김기섭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내 형편이 이 정도면 됐지. 더 벌어서 뭐 하겠나 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호주 한인 교민 사회에서 그의 이름 석자는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기섭의 선행은 한인 교민 사회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호주 주류 사회, 즉 호주 현지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병원에는 한인 환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호주 현지 환자들도 점점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저 동양인 의사가 참 친절하대. 저분은 진료를 정말 꼼꼼하게 한대. 시간을 내서 환자 얘기를 들어주는 의사는 이 근처에 저분밖에 없어. 이런 입소문이 호주 주민들 사이에서도 퍼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김기섭의 병원에 한인 환자보다 호주 현지 환자가
더 많아지는 날도 있었다고 해요. 이런 모습이 뭘 보여줍니까? 인종과 언어를 넘어서서 사람의 진심은 통한다는 것이지요. 청취자 여러분, 김기섭의 봉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병원 밖에서도 참 많은 일을 했어요. 호주 한인 사회에서 김기섭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한인단체, 한인교회, 한인학교, 한인노인정, 어디든 의료 봉사가 필요하면 그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한인노인정. 거기에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요. 영어도 안 되시고 자녀 손주들은 바빠서 병원에 모시고 갈 시간이 없고 그래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가 걱정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김기섭은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그 노인정에 찾아갔어요. 혈압도 재드리고 당뇨 검사도 해드리고 약도 직접 챙겨드리고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며 안부를 여쭈었답니다. 그리고 한인학교. 주말마다 열리는 한인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한글과 한국 문화를 배우는데요. 김기섭은 그 학교에도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 검진을 해주고 예방접종도 챙겨주고요.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들도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하고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답니다. 또 한 가지, 김기섭은 호주 원주민들에게도 관심이 깊었다고 해요. 호주 원주민들은 영어로 애버리진이라고 부르는 분들인데 호주의 진짜 주인이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호주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의료 혜택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고요. 김기섭은 시간이 날 때마다 호주 원주민들이 사는 오지까지 찾아가서 무료 진료를 했다고 해요. 한 번 가면 며칠씩 머물며 진료하고 돌아오는 길이 흔했답니다. 이런 김기섭의 모습을 본 호주 현지 사회에서도 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역 신문에 그의 이야기가 실리고 호주 정부에서는 그에게 지역사회 봉사상을 수여하기도 했어요. 한국에서 온 이민자 1세대가 호주 사회에서 공로를 인정받는 귀한 인물로 우뚝 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것은 그의 뒤를 따르는 한인 후배들이 계속 나왔다는 점이에요. 김기섭의 모습을 보고 자란 한인 교포 자녀들, 그리고 새로 이민 온 한인 후배 의사들, 이들이 하나같이 나도 김기섭처럼 되겠다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호주에는 약 500명 정도의 한인 의사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중 많은 수가 김기섭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분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놀라운 우리 민족,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활약을 응원하기 위해서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훌륭한 우리 동포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김기섭이 어떻게 호주에 건너가서 의사가 되었는지 그 가족의 이민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눈물 납니다. 김기섭의 가족이 호주에 이민을 결심한 것은 1970년대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그 시절을 기억하시지요? 그 시절 우리나라는 아직 한창 가난하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시작되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바쁘던 때였어요. 그 시절에 우리 한인들 중 일부가 새로운 삶을 찾자 하며 해외 이민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으로, 캐나다로, 독일로, 그리고 호주로.
김기섭의 가족도 그 흐름을 타고 호주 이민을 결심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호주로 건너가서 자리를 잡고 어머니와 자녀들이 뒤따라 가는 식으로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호주 이민이 말이 쉽지 실제로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첫째, 영어가 안 됐어요. 학교에서 배운 영어로는 실생활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I am fine, thank you and you. 이런 교과서 영어 말고 호주 사람들이 일상에서 쓰는 빠른 영어, 호주 특유의 발음. 정말 알아듣기 힘들었답니다. 둘째, 일자리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번듯한 직업을 가졌던 분들도 호주에 가면 처음에는 허드렛일부터 해야 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 세탁소일, 청소일, 과일 농장에서 과일 따는 일. 이런 고된 노동을 견디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야 했습니다. 김기섭의 아버지도 호주에 와서 처음에는 정말 힘든 일을 하셨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하면서 자녀들 학비를 벌었습니다. 셋째, 차별이었습니다. 그 시절 호주에는 백호주의라고 하는 정책이 있었어요. 백인 중심의 나라, 백인 우월주의, 동양인이나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이 아주 노골적이었습니다. 거리를 걸어가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가게에 들어가도 무시당하고 그런 일이 일상이었어요. 그 차별의 벽 앞에서 우리 한인들이 얼마나 서럽고 외로웠을까요? 어린 김기섭도 학교에서 그런 일들을 겪었답니다. 동양인 얼굴이라고 놀림을 당하고 영어 발음이 이상하다고 웃음거리가 되고 어느 날은 학교에서 울면서 집에 돌아와 왜 우리는 호주에 왔느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고 어머니에게 떼를 썼다고 해요. 그때 어머니가 어린 김기섭을 꼭 껴안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들아, 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건 우리를 몰라서 그런 거야.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민족인지 저 사람들은 아직 모른단다. 네가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존경하게 만들어라. 그게 바로 네가 할 일이야. 청취자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말씀, 이게 바로 김기섭을 훗날 그토록 훌륭한 의사로 만든 뿌리였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을 대표해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 이런 사명감이 어릴 때부터 가슴에 박힌 거예요. 김기섭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죽을 힘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가 안 되니까 호주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은 다 웃고 떠들며 놀 때 김기섭은 집에 와서 영어 사전을 들고 하루에 단어 50가지씩 외웠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영어책, 학교에서 집에 와서 영어책, 잠자기 전에 또 영어책. 그렇게 몇 년을 이어갔대요. 그리고 드디어 영어를 호주 현지 아이들 수준으로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번에는 의대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호주 의대는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성적도 최상위권이어야 하고 면접도 잘 봐야 하고요. 특히 이민 1세대 아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김기섭은 해냈습니다. 그 어려운 호주 명문 의대에 당당히 합격한 겁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아 들었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우셨을까요? 호주 이민길에 오르던 그날 낯선 공항에서 가족의 손을 꼭 잡고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다짐하셨던 그 부모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의대 생활도 결코 쉽지 않았어요. 동양인 학생은 김기섭 혼자였습니다. 수업은 당연히 영어로 진행되고 의학 용어는 또 얼마나 어려운지요. 밤을 새워 공부에도 따라가기 벅찼습니다. 그리고 교수들 중에는 동양인 학생에게 유독 차갑게 대하는 분도 있었다고 해요.
네가 과연 의사가 될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교수 앞에서 김기섭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모두 마치고 드디어 정식으로 호주 의사 면허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주 한인 교포 역사의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호주 한인 중 첫 번째 의사가 탄생한 것이지요. 청취자 여러분, 그때 김기섭의 부모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난한 이민자로 건너와서 허드레시를 하며 뒷바라지한 자식이 드디어 호주 사회에서 인정받는 의사가 된 것.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상상만 해도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김기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자 하고 돈 잘 버는 병원에서 일할 수도 있었어요. 호주, 주류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한인 교민들이 모여 사는 시드니의 한 동네에 자기 이름을 단 작은 병원을 차린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린 그 김기섭 의원이지요. 내가 의사가 된 것은 나 혼자의 힘이 아니다. 부모님의 희생, 한인 교민들의 기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그 모든 것을 갚을 차례다. 이런 마음으로 병원을 차렸다고 해요. 청취자 여러분, 이런 한국인이 호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이 있어요. 미국에도, 캐나다에도, 유럽에도, 남미에도, 아프리카에도. 한국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근면하고 성실하고 이웃을 돌보는 한국인이 있습니다. 지금 호주 사회에서 우리 한인 동포들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호주 사람들이 한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부지런하다. 한국 사람들은 아이들 교육에 정성을 다한다. 한국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킨다. 한국 사람들은 서로 돕는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호주 정부가 백호주의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다문화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우리 한인들에 대한 시각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호주 사회가 한인 교민들의 성공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시드니 대학교를 비롯한 호주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한인 자녀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주 의회에 한인 출신 정치인도 여럿 나왔고요. 호주 기업에서 임원으로 활약하는 한인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호주 각 지역에서 의사, 변호사, 회계사, 엔지니어로 활동하는 한인들이 셀 수도 없이 많아졌어요. 이 모든 것의 시작점에 바로 김기섭 같은 분들이 계셨던 겁니다. 맨 처음에 그 힘든 길을 개척하신 분들, 후배 한인들이 걸어올 길을 닦아 놓으신 선배분들,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한인 교민들이 호주 사회에서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청취자 여러분, 호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을 한번 볼까요? 미국에 사는 한인 동포가 약 25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로스앤젤레스의 코리아타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한인 타운이지요. 그 코리아타운을 만든 우리 교민들, 1960년대, 70년대의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미국에 건너간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 호주로 간 김기섭의 부모님처럼 허드렛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청소일, 세탁소 일, 편의점 일. 영어 한마디 못하면서도 그 무서운 미국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셨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재미 한인들이에요. 지금 미국 의학계, 법조계, 금융계, 학계, 예술계 곳곳에 한인 2세, 3세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한인 최초의 미국 우주 비행사도 나왔어요. 조니 김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하버드 의대를 나온 의사이자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출신이자 전투기 조종사이자 지금은 나사의 우주 비행사입니다. 얼마 전에 실제로 국제우주정거장에 올라가서 근무 중이라고 해요. 청취자 여러분, 한인이 우주에서 일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캐나다에도, 영국에도, 독일에도, 뉴질랜드에도 우리 한인들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크게 활약하고 있고 그곳에서 일하는 한인들이 현지 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어디든 한인 교민 사회가 있고 어디든 자랑스러운 한인들이 활약하고 있어요. 중동 지역도 빠뜨릴 수 없지요. 청취자 여러분 세대가 기억하시는 그 유명한 중동 건설 붐, 우리 한국 노동자와 기술자들이 뜨거운 사막에서 땀 흘리며 외화를 벌어온 그 시절. 그때 그곳에서 일한 분들이 이제는 중동 각 나라에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약속을 지킨다. 한국 사람은 일을 완벽하게 한다. 한국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선배들이 수십 년 전에 뿌려놓은 씨앗이 지금 결실을 맺고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는 또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배우기 위해 아프리카 나라들의 대표단이 우리나라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역으로 우리 한인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농업, 의료, 교육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많은 한국 의료진들이 아프리카의 의료 사각지대에서 원주민들을 치료하며 한국 사람이 우리 생명을 구해줬다.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도 빼놓을 수 없어요. 아르헨티나에는 한인 교민들이 의료업계를 거의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브라질에도 한인 교민들이 큰 활약을 하고 있고요. 멕시코의 농장에서 일했던 우리 조상들의 후손들까지 지구 곳곳에 한인의 피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게 다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우리 한국인이라는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 사회에서 인정받고 후대에 자랑스러운 유산을 남기는 민족.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인이에요. 왜 우리 한국인이 이렇게 세계 어디에서든 잘 적응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는 근면한 민족입니다. 부지런함은 한국인의 타고난 기질이에요.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고, 남들보다 늦게 자고, 남들보다 한 발짝 더 움직입니다. 이 근면함이 어디에서든 인정을 받는 겁니다. 둘째, 우리는 교육을 중시하는 민족입니다. 가난해도 자식 공부는 시킨다는 것이 우리 한국인의 오랜 전통이지요. 이 전통이 해외에 나가서도 이어지니까 한인 자녀들이 우수한 교육을 받고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전기 많은 민족입니다. 김기섭 의사 선생님처럼 남을 돕고 이웃을 돌보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가슴 속에 흐르는 따뜻한 피이지요. 어디를 가든 한국 사람은 전기 많다. 한국 사람은 마음이 따뜻하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넷째, 우리는 신뢰를 지키는 민족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인의 자랑이지요.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인의 신용은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함께 사는 법을 아는 민족입니다. 아무리 해외에 나가서 살아도 한인들은 서로를 챙겁니다. 한인교회, 한인학교, 한인단체.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 돕고 위로하지요. 이것이 해외 한인사회의 끈끈한 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모든 한인들의 뒷배경에는 바로 청취자 여러분의 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70, 80대 어르신들의 세대. 여러분이 한국에서 피땀 흘려 나라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간 우리 동포들도 당당하게 나는 한국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6.25 전쟁의 폐허에서 이 나라를 일으키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이 새마을 운동에 땀 흘리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이 산업화의 주역으로 밤낮 없이 일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해외 한인들도 없었을 거예요. 조국이 약하면 해외 동포들도 약하고, 조국이 강하면 해외 동포들도 강해지는 법이니까요.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일구어 놓으신 이 대한민국 덕분에 호주의 김기섭도, 미국의 조니 김도, 그리고 세계 각국의 수많은 한인들이 자랑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이 모든 자랑스러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세요. 그리고 우리 김기섭은 지금도 호주 시드니에서 교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그도 이제는 원로 의사가 되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한인 교민 사회의 정신적 지주로서, 그리고 호주 사회에 존경받는 의사로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의 아이들도 모두 훌륭하게 자라서 사회 여러 분야에서 한인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고 해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김기섭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한 번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지 않았습니까? 나도 내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저런 빛이 되고 있는가? 나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저런 따뜻함을 나누고 있는가 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김기섭처럼 의사가 되거나 유명한 인물이 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이웃을 돌보고 가족을 사랑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의미의 김기섭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미 그런 김기섭이세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여러분, 자녀 손주를 위해 헌신하신 여러분, 이웃과 함께 이 나라를 일구어 오신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이고 우리 한민족의 자부심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우리 민족,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활약을 응원하기 위해서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한 번이 지구촌 어딘가에서 조국을 그리며 열심히 살고 계신 우리 동포 한 분 한 분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 특히 해외에 계신 자녀 손주분들에게도 꼭 보내주세요. 고국의 어르신들이 그들을 기억하고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전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 따뜻하게 지내시고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해외 동포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분들도 여러분의 자녀이자 가족이자 이웃이니까요. 그들이 타지에서 흘리는 땀과 눈물이 우리 대한민국의 또 다른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놀라운 우리 민족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